여러분, 자영업자들은 죽으라 죽으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표들이 이제 속속 나와요. 소상공인 연합회나 또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표들이 나오질 않아요. 거기서는.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들끼리 싸움하느라고 뭐 소상공인의 권익은 뒷전이잖아요. 지금. 참 대단하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라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그 역할을 전혀 안 해요. 지표가 안 나와. 지표가 나와야지 그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는데 지표가 안 나오니까 미치는 거죠. 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도 많이 해요. 그런데도 뭐 전혀 지표가 안 나와요. 야, 이런 걸 보면 진짜 권력이 무섭구나. 예. 현상을 파악해야지 거기에 대한 진단도 하고 처방을 내리는데 현상을 파악할 수가 없으니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결국이요, 간접적인 지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간접적인 지표가 한국감정원에서 나왔습니다. 올 2분기에 전국 중대형 상가, 이게 이제 중대형 상가 이러면 3층 이상이고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겁니다. 예.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2%입니다. 12%. 바로 전기가 11.7%예요. 거기에 대비하면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12%라는 수치는요, 전무후무한 수치예요. 우리가 그런 수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런 수치를 내기 시작했던 데가 2002년이거든요. 통계를 처음 작성했던 게 2002년이니까 1997년에 있었던 98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 때 이 통계가 없다는 거죠.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이게 가장 최악입니다. 12%. 이 정도면 여러분, 중대형 상가가 이만큼 망가진다 이 말은요, 직원 있는 자영업자가 그만큼 부러진다. 실제적으로도 직원 있는 자영업자 엄청나게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지난달인가요? 지난달만 하더라도 17만 5천 명이 줄어들었잖아요. 17만 5천 명 정도가.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금융위기 때도요,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1% 정도. 그런데 지금은 12%까지 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다는 의미겠습니까? 진짜 이대로 가면 이 직원 있는 자영업자들이 거의 다 망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업계 쪽에서는 그만큼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빚이 계속 쌓여서 온다는 거예요.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요, 망해서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그들에게는요 빚이 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2017년 1분기부터 보자고요. 2017년 1분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타격을 줬는지 이 그래프 하나만 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거, 그걸 보면 참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잘못된 경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자영업자거든. 지금도 자영업자입니다. 지금도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년 동안 국밥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2017년에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9.5%였던 것이 계속해서 그야말로 기울기가 장난이 아닐 만큼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상승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2020년 2분기에 12%라는 최악의 상황을 찍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그만큼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선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똑바른 대책이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12%가 가 있는데 여러분 돈 주는 거 외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한 사람당 13만 원씩 준 거 외에 뭘 준 게 있죠? 자영업자들은요. 소상공인들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몰라라가 이게 아니에요? 나몰라라가? 예, 제가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이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도 커지지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임대 수익률도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내가 건물주다, 내가 집주인이다, 가게 주인이다 이렇게 됐을 때 양쪽이 다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 실제로도 임대 수익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상가 권리금조차도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자, 중대형 상가 임대 수익률 2분기에 0.26입니다. 0.26%. 이게 2019년이 기준이거든요. 2019년이. 예. 0.26%면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낮은 거예요. 실제 기준층의 시장 임대료보다도 굉장히 낮습니다. 예.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도 0.25%고요. 집합상가도 0.31%밖에 안 됩니다. 수익률 자체가. 0.5도 안 되는 거예요. 0.5도. 임대 수익률이 0.5 된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천지인데 0.5도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고요. 상가 권리금도 마찬가지. 권리금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예요. 아니 거리에 가도 예, 대로변에도 거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 권리금이 있다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2018년에 69.6%였던 권리금이 있는 상가 비중이 말입니다. 지난해에는 67.5%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서울에는요 61.2%까지 떨어졌어요. 61.2%까지. 그러면 서울에는 10개 가게 중에 4개가 권리금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무권리 점포라는 뜻이에요. 무권리 점포. 그만큼 나쁘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나쁘다는 이야기. 여기다가 말입니다. 상가 관련해서 투자 수익 지표가 있습니다. 상가에 투자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자본 수익률 말입니다. 투자 수익 지표가 전기 대비해서 0.23에서 0.26% 하락했습니다. 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도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2분기 자체가. 예. 올 1분기보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3분기는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마이너스도. 지역 같은 경우 마이너스예요. 지역이 울산 마이너스 0.04, 경남 마이너스 0.29, 경북 마이너스 0.17, 충북도 마이너스 0.35입니다. 0.31입니다. 충남이 0.35고요. 제주도 마이너스 0.43입니다. 지역은 마이너스를 기록해요. 마이너스를. 예. 여기다가 말입니다. 중대형 상가의 투자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1.18이에요. 1.18. 1.18. 예.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투자 수익률이 제가 0.5가 아니라 5%라고 했죠. 5%입니다. 5%. 말 정정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상가 쪽에는요. 도대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들어오면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 박살난다. 그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 자체가 당분간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양상가들 자꾸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양상가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 분양상가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적어도 5%는 수익률 보장을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부요. 장사가 잘 됐을 때 5%고요. 장사가 잘 되려고 그러면요. 애초에 그 상권 활성화 되는 게 적어도 5년 10년씩 걸립니다. 제가 다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문정동 법조타운에서 제가 상가를 직접 운영을 해봤잖아요.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회사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창업하겠다. 이러면 후미진 곳에서 창업을 하겠죠. 그러면서 5% 챙겨주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6개월을 못 버팁니다. 6개월을. 예.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이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